알기 전에 먼저 무릎의 정상 구조와 퇴행성 변화 시에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일어나는 환자의 뼈를 보면은 원래 뼈를 덮고 있어야 될 이제 연골이 저렇게 탈모가 생기듯이 듬성듬성해지기 시작하고 더 심해지면 이제 완전히 벗겨지게 돼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정상 무릎이랑 퇴행성 관절염 엑스레이를 보면은 누가 봐도 딱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분명히 변화가 생기게 되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상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가 우리가 고든 다리라고 하면 살짝 X자로 보여야 되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면 흔히 말하는 O자 다리로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관절염이 똑같이 생기느냐? 그건 사실은 중간중간 어떻게 처치를 하고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85세 할머니와 44세 여성의 엑스레이가 서로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은 퇴행성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이가 드는 거야 누구나 똑같이 들겠지만은 무릎에 손상이 있었는지 여부와 또 몸무게가 얼마큼 되는지, 몸무게가 1kg 늘 때마다 무릎에는 한 3kg에서 4kg 정도의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체중을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O다리가 됐는지 X자 다리인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관리해 주는 게 관절염을 막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관절염을 진료를 봐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관절염의 증상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몇 개일 때부터 진료를 봐야 된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제 뭐 평상시에 가끔 아프다라는 거는 좀 지내볼만 하는 거고,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어떤 특별한 동작을 취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아프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와서 한 번쯤 의사의 진료를 보고 정밀 검진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 처치를 예방적으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가?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약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로 처방되는 약은 진통소염제나 이제 진통제인데, 이게 환자분들 중에서 가끔 그냥 이건 진통제 아니냐고 안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염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관절염인데 염증을 줄여줄 수 있어서, 그래도 급성기 때는 통증을 줄여주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진행을 살짝 더디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게 나이가 들어서 벗겨진 관절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연골주사 같은 경우도 중요한 치료 요소 중 하나이고, 이거 연골주사를 맞으면 윤활작용을 하고 염증을 줄여줘서 급성기에 확 가라앉는 효과는 있지만, 역시 이것도 관절을 다시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관절염의 초기일 때와 또 심해졌을 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공관절까지 이렇게 단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수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조그맣게 일부분만 염증이 생겼을 때는 그 벗겨진 부분에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하면은 정상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거기가 덮여가지고서 통증은 막을 수 있는,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시술이 있을 수가 있고,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이런 시기를 모두 놓치고서는 최종적으로 심해진 상태에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갈아진 이제 관절을 다 갈아서 사과 껍질 깎듯이 꺾어낸 다음에 이제 인공관절을 넣음으로써 다시 새로운 관절로 탄생시킬 수가 있는 수술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역시 이렇게 다른 부분만 이렇게 벗겨내는 게 아니고, 다리도 이렇게 휘었던 게 다시 똑바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좀 수술을 신중히 고려해야 되냐라는 걸 보면, 평소에 좀 남들보다 통증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수술하기 전에도 다른 원인으로 이미 걷지 못하는 분들이라서 수술이 끝나고도 근력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할 수 없는 분, 아니면 상처가 있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는 분들은 좀 수술할 때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의료진과 그다음에 좋은 인공관절 기구, 그다음에 또 환자가 의사를 따라가지고 재활 운동을 잘 했을 때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많아서 예방하는 방법을 보면, 체중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에는 3배 가량의 힘이 가하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이제 환자분들이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하는 거냐라고 하지만,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최대한 무릎에 힘이 덜 가는
그런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식이 조절을 통해서라도 체중을 줄여주는 것이 관절염 예방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을 꼭 버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특히나 바닥 생활하는 일이 많고 또 반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릎 꿇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쭈그리고 있기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근력을 키워야 관절염이 좋습니다 하면은 등산하고 막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좋지가 않습니다. 운동은 주로 평지를 걷는 게 가장 그나마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교과서적으로 물속 걷기, 뭐 아쿠아로빅 이런 게 좋다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저걸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거고, 등산이나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그러면은 무릎에 우리가 안 가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뭐냐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다리를 들고 5초간 버텼다가 내리는 저런 운동부터 시작해서 누워서 다리를 드는 거, 그다음에 책상 의자를 짚고 이렇게 까치발을 들어주는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절염을 예방하고 만족스러운 이제 관절을 이용하며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